안녕하세요. 홍서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넙스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넙스 모델링의 제1장인 3D 형상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가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에는 좌표계가 있고 뷰 포트, 그리고 모델링을 위한 3D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 그 다음에 3D 모델링 표현 방식, 그 다섯 번째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모델링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작업 지시서 작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작업 지시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작업 지시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 페이지 78페이지고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면은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가상의 물체를 3D 객체로 실감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2차원 좌표 공간에 깊이 또는 높이가 추가된 3차원 좌표계를 사용하여 3D 객체를 생성합니다. 또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으로는 스케치, 3D 객체 모델링, 편집, 재질 입히기, 렌더링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모델링 툴은 3차원 객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3차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3차원 공간의 좌표계는 축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른손 좌표계 그리고 왼손 좌표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 레프트 핸드 왼손 좌표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좌표계는 이러한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가지고 왼손하고 오른손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오른손 좌표계는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 바라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쪽, 즉 시점 쪽이 Z축 양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왼손 좌표계는 X축과 Y축은 동일하나 Z축이 시점에서 먼 쪽, 즉 시점 반대쪽이 Z축 양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마다 좌표계 방향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좌표계를 숙지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아래 그림은 최근에 많이 쓰이는 3D 디자인 툴인 퓨전 360에서 사용되는 좌표계입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3D 디자인 툴인 퓨전 360에서 사용되는 좌표계고요. 자, 다음에 이 부분은 퓨전 360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뷰 포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이제 과정에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이제 뷰 포트를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포트는 3D 객체를 모델링하기 위한 3D 작업 공간을 뷰 포트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교재 페이지 80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뷰포트의 기본적인 설정은 탑, 이쪽에 이제 탑, 그리고 프론트, 그리고 라이트, 그리고 퍼스펙티브, 그래서 원근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포트에서 이렇게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 퍼스펙티브 뷰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탑뷰는 이렇게 이제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 모델이 있을 때 탑뷰는 위에서 본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뷰는 정면에서 바라본 장면이고요. 라이트 뷰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정구의 모양이기 때문에 프론트 뷰와 라이트 뷰가 동일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는 원근감이 있는 입체적인 장면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에 3차원 객체는 2차원 평면에 투영되어 나타나는데 투영 방식에 따라 평행 투영, 올소그래픽과 원근 투영, 펄스펙티브로 나누어집니다. 평행 투영 방식은 올소그래픽은 거리에 관계없이 객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보존되어 나타납니다. 직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사이즈가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멀리 있으면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 건데요. 그런 방식 원근 투영 방식이고요. 평행 투영 방식, 올소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실제로 그 사이즈가 똑같이 보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원근 투영 방식이 있는데요. 펄스펙티브고요. 거리에 따라 크기가 다른 원근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펄스펙티브 뷰는 원근 투영 방식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자, 세 번째로 모델링을 위한 3D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본 메뉴 기능이 있는데요. 파일을 생성하고 열기, 저장, 닫기, 환경 설정 등의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성된 객체에 대해 이동, 회전, 스케일 조정의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3D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론적인 강의를 끝내고 퓨전 360에서 퓨전 360이라는 툴을 활용하여 이러한 형태의 그 기능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이동 기능은 3차원 객체를 생성한 뒤에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 회전 기능은 생성된 3차원 객체를 X축, 그리고 Y축, Z축 방향으로 회전시켜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스케일 기능은 객체의 크기를 크고 작게 변화시키는 기능이고요. 그 외에 객체 선택, 복사, 객체의 중심축 설정, 스냅 설정, 그 다음에 실행 취소, 재실행 등의 기본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3D 모델링 기능이 있는데요. 3D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에는 아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D 기본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2D 라인을 3D 객체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스케치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객체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폴리곤 모델링 해가지고 실제로 삼각형 형태의 폴리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SG 방식으로 Constructive Solid Geometry 방식으로 3D 객체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CSG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CSG 방식은 기본 객체들의 집합 연산을 적용하여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기존에 어떤 객체들이 있을 때 두 개를 합하거나 아니면 교집합이거나 아니면 차집합 연산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modify에 대한 기능인데요. modify는 생성된 3D 객체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점이나 선, 면에 대한 삽입, 그리고 삭제, 수정 기능을 제공하고요. 객체를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늘리거나 돌출시키기, 부드럽게 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에는 재질 입히기가 있는데요. 네 번째 재질 입히기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교재 82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질은 3D 객체의 색상이나 문양,
질감을 표현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나 플라스틱, 금속, 천, 나무, 돌 등의 재질을 제작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이미지 매핑도 가능하며 빛의 색이 조절과 반사 굴절 효과도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 렌더링이 있는데요. 렌더링은 모델링된 결과물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3D로 제작된 결과물을 출력하는 계산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 렌더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로부터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의 씬 파일에는 정확히 정의된 언어나 자료 구조로 이루어진 개체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가상의 장면을 표현하는 도형의 배열, 시점, 텍스처 매핑, 조명, 쉐이딩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D 모델링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링 표현 방식에는 크게 물체를 선분으로 표시하는 선화 모델링, 그리고 면의 조합으로 표시하는 표면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이고요. 표면과 알맹이의 정보를 취급하는 입체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표면 모델링에는 폴리곤 모델링 방식과 넙스 모델링 방식, 그리고 subdivision, surface 모델링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선화 모델링부터 살펴볼게요.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라고도 하고요. 입체를 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1960년대에 처음 개발된 이 방식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물체의 형상을 점, 그리고 직선, 원과 호 등의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요소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철사를 연결한 구조물과 같다 하여 와이어 프레임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요 시간이 적게 들고 메모리의 용량이 적어도 모델링이 가능하여 주로 2차원의 도면 출력을 위한 용도와 평면 가공에 적합한 모델링 방식입니다. 와이어프레임만으로는 물체의 실감은 느낄 수 없으므로 선들이 만나서 생기는 각 면에 적절한 색깔을 입히는 렌더링 작업과 가려서 보이지 않는 선을 제거하는 은선 제거 작업이 뒤따라야 실체감 있는 화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오토캐드에서 사용했지만 현재 3D 모델링 프로그램 중 이 방식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분들, 초기 오토캐드 사용했지만 현재는 이 선화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표면, 이제 3D 모델링 표현 방식에서 표면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인데요. 입체를 면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3차원의 물체를 2차원 면의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다루는 기법으로 다수의 면을 조합하여 3차원 형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와이어프레임을 이용하여 하나씩 면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자유공명을 생성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프레임의 데이터에 표면의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공면을 정확히 인식하여 NC를 통한 가공이 용이한 방식입니다. 한편 표면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는 반면에 물체의 내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물체의 용적이나 최적을 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겉표면만이 존재하는 모델링 기법으로 인식되며 컴퓨터의 속도와
메모리의 용량을 적게 씁니다. 주로 표면을 렌더링하기 위한 목적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필름용, 화면용으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용도에 많이 쓰여집니다. 자, 표면 모델링의 첫 번째로 폴리곤 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은 점이라는 기본 단위를 바탕으로 점과 점이 연결된 선으로 선과 선을 연결한 면들의 결합으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폴리곤 모델링 방법은 면을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있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폴리곤이 여럿 모여서 하나의 캐릭터나 3D 오브젝트를 이루게 된다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끈해 보이는 3D 그래픽의 게임이라고 해도 그 실체는 각종 폴리곤들의 집합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제작에서는 3D 캐릭터나 각종 사물을 만들어내는 3D 아티스트들이 3D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폴리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제작이나 3D 캐릭터 그리고 각종 사물을 만들어내는 3D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요. 폴리곤의 모양을 변형하고 붙여가며 다양한 모양의 3D 오브젝트를 완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 같은 CG 작업과 달리 게임에서는 폴리곤의 개수에 민감한 편입니다. PC나 콘솔 게임기에서는 실시간으로 렌더링할 수 있는 폴리곤의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폴리곤 수가 지나치게 많은 캐릭터나 사물이 한 화면에 표시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게임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에서는 하드웨어 성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폴리곤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곤 수가 지나치게 많은 캐릭터나 사물이면은 이제 이렇게 게임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GPU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여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하여 3D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기본 삼각형은 평면이며 삼각형의 개수가 많을수록 형상이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면보다는 곡면의 삼각형의 개수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다각형을 많이 사용하여 객체를 구성하면 부드러운 표면을 표현할 수 있으나 렌더링 속도는 떨어집니다. 다각형의 수가 적으면 빠른 속도로 렌더링할 수 있으나 객체 표면이 거칠게 표현됩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로 넙스 모델링인데요. 수학의 함수를 이용하여 곡면의 형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폴리곤 방식에 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지만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한 모델링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폴리곤 방식보다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자동차나 비행기의 표면과 같은 부드러운 곡면을 설계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마야, 엘리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넙스 모델링 방식이 있고요. 다음은 Subdivision Surface 모델링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넙스, 폴리곤, Subdivision Surface 모델링이죠. 폴리곤 모델링과 넙스 모델링 방법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지만 데이터가 커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부드러운 곡률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 모델링에 리파인 기능이 있어서 세분화시켜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인체와 같은 캐릭터 모델링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라이트웨이브 3D, 3D Max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입체 모델링이라고 해서 솔리드 모델링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입체를 수학적으로 정의된 관계 위치 정보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첫 번째로 이제 2D의 평면 스케치를 통해서 두께, 높이가 있는 솔리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 솔리드의 새로운 특징을 첨가해서 원하는 조형물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3차원의 실제 물체와 같이 두 개의 공간을 공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나누며 설계에서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공하기 전의 상태를 미리 예측하거나 부피, 무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계 구조, 몰드, 공정, 부품 설계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혹은 아이디어만 존재하는 개념적인 물체를 솔리드 모델로 표현하는 일 자체를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 내부의 부피 정보를 갖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소요되며 용량이 큽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라이노, 솔리드웍스, 인벤터, 카티아, 퓨전 360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모델링 종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건물, 그리고 가구, 기계, 전자제품, 인테리어 소품, 캐릭터 등의 다양한 물체를 3D 소프트웨어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3D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D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3D 도형을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면을 기본 단위로 하는 폴리곤 모델링. 그 2D 객체를 이용하여 3D 객체로 모델링하는 방법. 그리고 CSG 방식으로 3D 객체를 모델링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할 그 툴인 퓨전 360에도 이러한 형태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모델링 종류를 하나하나 퓨전 360의 예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D 기본 도형 모델링인데요. 3D 기본 도형이란 박스, 그리고 콘, 그리고 구, 실린더, 튜브 등 가장 기본이 되는 간단한 도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박스라든지 그리고 실린더, 스피어, 그 다음에 토러스 이런 것들이 있죠. 3D 도형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 정보를 가집니다. 3D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3D 도형에는 박스, 그리고 콘, 스피어, 실린더, 튜브, 피라미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도형을 합치거나 변형하여 비교적 단순한 3D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나 책상, 그리고 장난감 기차 등은 3D 도형을 이용하여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앞쪽에 얘기했던 콘, 피라미드, 그리고 각기등, 그리고 반구, 이런 게 있죠. 여기는, 이 부분은 이제 퓨전 360이란 툴로 제가 예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D 디자인이란 툴로 예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다 퓨전 360에서 당연히, 이런 예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폴리곤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22페이지가 되겠고요. 교재는 87페이지입니다. 폴리곤 모델링은 삼각형을 기본면으로 3D 객체를 모델링하는 방법이며 3차원 객체를 구성하는 점과 선, 그리고 면을 편집하여 객체를 만드는 모델링 방식입니다. 폴리곤의 서브 오브젝트인 점, 그리고 선, 면에 대한 편집 명령으로 연결, 높이 변경, 그리고 모서리 깎기, 분할, 삭제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득권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폴리곤과 넙스의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렌더링 후의 형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폴리곤과 넙스,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렌더링을 한 이후에 보면은 이 표면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폴리곤 모델링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점이라는 게 있고요. 점 삭제 기능. 그래서 선택한 점에 새로운 점을 만들어 분리시키는 기능. 선택한 점에 높이를 주는 기능. 지정된 범위 안에 점을 합치는 기능. 점과 점을 이어주는 기능 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선의 경우에는 선택한 선의 삭제 기능, 그 다음에 선택한 선을 분리시키는 기능, 그 다음에 선택한 선에 높이를 주는 기능, 그 다음에 지정한 범위 안에서 선을 합치는 기능, 선택한 선을 다른 선과 연결하는 기능, 그 다음에 선택한 선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면을 분할하는 기능, 선택한 선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폴리곤 모델링의 예시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면의 높이를 줄 수 있고요. 선택한 면의 넓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과 면을 연결하는 기능, 선을 따라서 선택한 면을 돌출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2D 라인을 이용한 3D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교재 89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D 라인으로 단면을 그리고 단면에 두께를 준다거나 2D 라인을 회전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3D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2차원 객체로는 사각형, 그리고 원, 타원, 다각형, 그리고 폴리라인, 스플라인, 호, 텍스트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돌출 모델링 부분을 보면은 2D 단면에 높이 값을 주어서 면을 돌출시키는 방식이고요. 선택한 면에 높이 값을 주어서 돌출을 시킵니다. 다음은 이제 수입 모델링인데요. 경로를 따라서 2D 단면을 돌출시키는 방식이고요. 경로와 2D 단면이 있어야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된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리발브 모델링인데요. 회전 모델링인데 이 부분은 축을 기반으로 이 2D 라인을 회전하여 3D 객체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면이 대칭을 이루면서 360도 회전되는 물체를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모델링을 제작할 때 기준축을 정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킬 회전체의 형태를 작성을 합니다. 이후 회전 명령을 적용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로프트 모델링인데요. 두 개 이상의 단면을 사용하여 3D 객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개 이상의 단면을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복잡한 형태의 객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프트 모델링의 예시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CSG 방식입니다. 기본 객체들의 집합 연산을 적용하여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집합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연산이 있고요. 합집합은 두 객체를 합쳐서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동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실제로 예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CSG의 이제 교집합인데요. 교집합은 두 객체의 겹치는 부분만 남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교집합의 개념이 돼서 이 겹치는 부분만 남기는 방식이고요. 다음에 CSG 방식의 차집합. 차집합은 한 객체에서 다른 한 객체의 부분을 빼는 방식이죠.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하는 방식이고요. 합집합과 교집합은 P연산자의 순서가 변경되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차집합의 경우는 P연산자의 순서가 변경되면 다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CSG 방식까지 3D 모델링 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작업 지시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란 제품 제작 시에 반영해야 할 정보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디자인 요구사항, 영역, 길이, 각도, 공차, 제작 수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디자인 요구사항이란 디자인 결정 사항에 대한 설명과 입체로 만들어질 때 발생될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작업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고요. 작업 지시서에는 제작 개요가 들어가는데요. 제작 물품명, 그리고 제작의 방법, 제작 기간, 제작 수량을 표기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요구사항인데요. 디자인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모델링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모델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 시의 주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할 3D 프린터의 스펙 및 출력 가능 범위를 정확히 체크하고 그에 맞는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구, 앞쪽에서 보여줬던 전구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디자인 요구사항 예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상단의 원통, 중간 원통, 하단 원통, 그리고 전구 상단, 그리고 전구 모양 한 개, 그리고 전구 밑에 원통, 그리고 전구 형태 머지, 그리고 완성된 전구 모양 한 개와 중간 원통을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이러한 형태로 실제로 디자인 요구사항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나와 있는 디자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러한 전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동영상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앞쪽에 있는 이 순서대로 여기에 맞게 전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정보를 도출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영역과 부분의 영역, 그리고 각 부분의 길이, 두께, 각도에 대한 정보를 도출합니다. 네 번째로 도면 그리기가 있는데요.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뷰에 대한 도면을 그리고요. 각 도면에 대한 정확한 영역과 길이, 두께, 각도 등에 대한 정보를 표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업 지시서 작성하는 부분을 보면은 작업 지시서 작성을 위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한
디자인 요구사항, 그리고 영역, 길이, 각도, 공차, 제작 수량에 대한 정보를 도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이 달린 컵을 제작하기 위해 컵의 윗부분 반지름, 그리고 아랫부분 반지름, 그 컵의 두께, 손잡이 두께 및 길이 정보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잡이 달린 컵 제작을 위한 작업 지도 작성 예인데요. 제작 개요 보면은 제작 개요에는 제작 물품명 해가지고 손잡이 달린 컵, 그리고 제작 방법에는 컵의 몸통 부분은 회전 모델링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손잡이 부분은 라인의 형태를 잡은 뒤 입체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요구사항을 보면은 회전 모델링 방식을 이용하여 컵의 몸통 부분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컵의 단면과 일치되도록 라인을 그려서 회전 모델링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에 회전 모델링 수행 후에 인접한 점들을 붙여 실제 제작 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의 출력 가능 범위와 해상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모델링을 수행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보를 도출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작업지도 작성예에서 이렇게 제작 개요와 디자인 요구사항을 했으면 정보 도출인데 컵 위쪽 반지름, 그리고 아래쪽 반지름, 컵의 길이, 두께, 손잡이 두께 등의 정보를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컵 전체의 가로, 세로, 높이 영역을 설정하고 몸통과 손잡이로 분리한 뒤 몸통의 영역과 손잡이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제 정보 도출하는 부분이 앞쪽에 이제 디자인 요구사항 스펙 예시를 본 부분처럼 비슷하게 정보가 도출이 되는 거죠. 다음에 컵의 부분별 반지름을 표시하고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한 컵의 옆 단면의 라인을 표시합니다. 그 컵 몸통의 두께를 표시하고요. 손잡이가 부착될 시작 지점과 끝 지점 표시를 합니다. 그 손잡이의 모양을 그리고요. 손잡이의 두께와 크기를 도출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면을 그리는 부분인데요. 도면 그리기를 할 때, 이러한 형태로 이제 컵에 대한 탑뷰, 그래프트 뷰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관련된 동영상을 이제 컵 모델링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 컵 모델링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동영상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유튜브를 쳐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상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